KTV 추억의 문화영화 53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천지연,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기와로 덮인 전통 한옥과 마당 풍경. 기와 처마 끝에 들어간 여막새, 부막새의 장식 문양과 땅에서 올려다본 석가래와 들창. 사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대청마루. 넓은 마당이 있는 전통 한옥의 모습이 이어진다. 부제 추억의 문화영화 한옥의 매력 탐구. 자막 자연과 상생하는 한옥. 자연과 상생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공간 한옥.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한옥에는 우리의 풍습과 철학이 스며 있다. 지붕의 생김새, 굴뚝 하나, 담 하나에도 녹여낸 자연미. 뚜렷한 사계절의 수려한 자연과 혼연일치하는 운치.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이치대로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으면 건강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산다고 믿었다. 한옥의 매력, 문화영화 1982년. 암벽이 있는 산들이 첩첩이 겹쳐 있는 풍경. 동북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반도의 나라 한국은 자연이 아름답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산악국가라고 할 만큼 산이 많다. 바위 골짜기에 계곡이 흐르고 초가지붕 방앗간 옆에는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모래톱이 쌓인 강 너머에 마을이 자리해 있다. 산을 넘으면 한 마을, 골짜기를 감돌면 또 한 마을이 있다. 흔히 마을 뒤에 산이 있고 마을 앞에 시내가 흐르며 시내에서 퍼진 들판에는 오곡들이 자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익힌 선을 집에 연장하여 지붕의 모양으로 삼는 등 자연의 이치를 최대한 받아들여 천혜로 이룩된 지형에 집터를 잡고 알맞은 집을 지으면 쾌적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지붕 위에 박이 열린 초가집 텐마루에서 두 남자가 볏짚을 엮어 집신을 만든다. 이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한국 사람들은 기능에 충실한 생활 용구들을 마련하고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생활 속에 이용해 왔다. 한국 사람들의 순박한 성품이 빚어낸 한옥, 이 한옥에 관해 문화재위원회 신용훈 씨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집을 보통 한옥이라 부릅니다. 이 한옥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뜻이죠. 이웃 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집이 없습니다. 그냥 한옥이라는 얘기 중에는 우리 생활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뜻이 되겠고, 다른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나 지혜가 결국은 우리 집에 구현이 돼서 우리들이 느끼는 이상형의 추구,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집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덥거나 춥거나 사계가 분명한 이 기후에 맞춰서 집이 지었습니다. 초가집 너머의 전통 한옥. 이처럼 우리 민족만이 갖는 독특한 집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수천 년을 두고 조금씩 꾸준한 정리가 되어 왔다. 자막 한옥에 깃든 풍수의 요소. 궁궐 속에 존재하는 사대부 집. 영경당에는 명당수가 흐른다.
이 집터의 상징적인 풍수인 명당수는 집 뒷마당으로 흘러 그 물줄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도록 하여 연못에 고이도록 했는데, 이는 부자가 되고 귀한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한다고 굳게 믿었다. 지붕에 기와마다 새겨 넣은 집안의 수호 신상들, 그리고 장생, 거북 등의 무늬로 청명한 이상과 태평함을 기원했고, 담벼락이나 돌 위에는 음과 양을 상징하는 무늬를 곳곳에 새겼다. 한옥에 깃든 풍수의 요소, 문화영화 1982년. 18세기 말에 지어진 연경당은 이 한옥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이 집터에는 명당수라는 상징적인 물이 집 뒤로부터 흘러내려 그 물줄기가 서편에서 꺾이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대문 앞 돌다리를 지나 그 앞에 연못에 고이도록 했다. 이것은 부자가 되고 귀한 아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기와 추녀마루 위에 용, 동물 형상의 조형물들이 배열돼 있다. 이러한 상징은 집안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붕에 기와 무늬의 막세상, 벽사상을 만들어 악귀나 잡귀를 쫓고 재앙을 방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장생, 쇠시리, 채, 거북 등의 무늬는 집안의 태평함과 높고 깨끗한 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상징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붕에 이어서 집의 도리에도 음과 양의 상징은 뚜렷하게 구분했다. 둥근 것은 남자요 하늘이며 네모난 것은 여자요 땅이라는 생각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는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상징은 중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랑채로 통하는 높은 소술문은 남자용이요, 안채로 통하는 낮은 문은 여자용이다. 여기는 남자들만이 거처하는 사랑채이다. 이곳은 손님들의 유숙을 위한 여러 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마당에는 말이나 초원에서 내릴 때 디딤돌로 쓰이는 노둣돌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 것이다. 자막, 한옥의 구조. 바람의 통로와 물의 방향, 산과 평야의 위치와 거리, 풍수지리의 슬기로움이 곳곳마다 배어있는 집. 대문에서 사랑채까지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여유를 고려한 동선. 여인들의 안채와 남자들과 손님이 먹는 사랑채를 멀리한 구조. 안방에서 이어지는 대청마루. 장독대를 묻어놓은 뒤뜰 마당. 한옥의 구조에는 그 시대의 엄격한 예절과 생활상이 담겨 있다. 한옥의 구조, 문화영화 1982년. 이처럼 슬기롭게 살아온 옛사람들의 생활을 재현해서 그것을 통해 한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한 젊은 선비가 선배의 양반집을 찾아오고 있다. 당시의 양반들은 예의를 소중히 여겼다.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으면 그 집의 상노가 나와서 손님을 맞아들인다. 도포 차림에 갓을 쓴 선비가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선다. 사내종은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근 뒤 사랑채로 향한다. 대문에서 사랑채까지의 거리는 주인에게 객을 맞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고려가 돼 있다. 주인이 방에서 나오자 선비는 고개 숙여 인사한다. 들어오라는 주인의 손짓에 선비는 방으로 향하고 사내종은 안채와 통하는 출입문을 닫는다. 남자 손님이 사랑채에서 머무는 동안은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은 즉시 닫혀지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며칠이고 여인들의 사랑채 출입은 엄격히 금해진다. 사랑채보다 안쪽에 자리한 안채에서 안주인과 젊은 여인이 창문이 활짝 열린 방에 앉아 있다. 안채는 여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사랑채 손님이 왔다는 전가를 받으면은 그 손님에게 알맞은 접대를 준비한다. 이때 안주인의 재치와 덕성과 음식 솜씨가 여기에 나타난다. 안방은 안주인이 집안 살림살이를 다스리고 여자아이들의 부덕과 가사를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안방에는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섬세한 가구들이 놓여져 있다. 여종이 장독대에서 장을 푼다. 안방에 이은 마루 공간을 대청이라고 한다. 여종이 곳간에서 쌀을 받아간다. 뒤뜰의 장독대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조미료가 여러 개의 도기에 나누어 저장이 돼 있다. 자막, 한옥마루와 구들장. 한옥은 온돌로 방바닥을 데워 추운 겨울을 나고 대청마루가 있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부뚜막과 이어진 구들장 구조. 부엌 아궁이에조차 생활의 지혜가 묻어나는 한옥. 기원전부터 발달한 마루는 단지 나무판으로 된 물체가 아니라 산마루처럼 높고 으뜸이라는 선조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한옥마루와 구들장. 한옥의 특징은 마루와 구들의 두 가지 요소에서 볼 수가 있다. 구들은 추운 북방에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려는 의도에서 청동기 시대로부터 만들어졌고, 마루는 남방에서 더위와 무서운 해충을 피하기 위해 기원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높은 마루가 한옥에 채택되면서 툇마루, 대청, 다락 등으로 구성됐다. 다락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반드시 안방을 거쳐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다락방에는 신변 잔물과 간단한 의료품 같은 것들을 넣어둔다. 다락에 올라간 여인이 창을 열어둔다. 다락 아래의 공간에 부엌이 있다. 부엌은 바닥을 낮게 파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높이에서 구들에 부속된 부뚜막을 만들었다. 아궁이 하나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엌 뒤에 자리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안채의 안방은 규방으로서 집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남편과의 침수로도 쓰이나 보통 때에는 규수들의 일터가 되고 갓 시집온 며느리가 그 가문의 가풍을 익히는 곳이기도 하다. 안채 방에서 안주인은 책을 읽고 쪽진머리의 여인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한다. 마루에 앉은 두 여인은 다듬이질을 하고 있다. 여인들이 정성을 다한 주안상을 가운데에 놓고 주인과 객은 정담을 나눈다. 비록 술자리이지만은 장유 유서의 예절은 깍듯이 지켜진다. 술을 받은 선비가 고개를 돌려 잔을 비운다. 사랑채는 남자들의 사교장이며 학문의 토론장이고 자제들을 훈도하는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외래인을 통해서 바깥 풍물에 접하는 곳이어서 교양을 쌓는 도장이기도 하다. 사랑채에는 그에 알맞도록 소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과 편리한 생활용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도자기, 목함, 붓 등이 놓여 있다. 자막, 한옥의 매력. 한옥의 구조는 언뜻 보기에 장식이 별로 없어 단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여백 안에 수많은 창문과 정교한 무늬, 표정이 있다. 그리고 창문의 살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오묘한 뜻을 담았다. 겸손하고 담대한 공간 구성과 꾸밈 없는 여백의 숨은 심오한 지혜. 개화기 이후 전통 한옥은 점점 사라지고 양옥이 들어섰다.
그러나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한옥은 세계 건축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한민족만의 전통과 고전 가옥의 깊은 품격을 지키고 있다. 한옥의 매력. 한옥의 구조는 언뜻 보기에 장식이 별로 없어 단조롭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한옥에는 수많은 창문이 있다. 그 창문마다에는 제각기 다른 정교한 무늬와 표정이 숨어 있어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것만 같다. 이러한 창문의 창살 하나하나에는 고도의 창의력과 우주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가로와 세로 창살이 같은 간격으로 교차한 격자 무늬의 창문이다. 이들 주인공들에 의해서 한옥은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으며 강한 보존 의지에서 한민족만의 것으로 오늘날에 이어져 오고 있다. 연못에 자리한 누각, 경회루와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경복궁. 1910년대를 한국은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부른다. 이제까지 계승되어 온 고전적 건축 문화가 이때로부터 강력하게 파급되어 오는 서구식 문물에 자극되어 그 모양을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고층 빌딩을 짓고 양옥을 지어 한옥에 대신했다. 그래서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국제도시가 됐다. 주인 부부가 들어올려서 열 수 있는 한옥 들창의 한쪽 끝을 석가래 밑에 걸어놓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금도 옛부터의 한옥을 그대로 지키는 끈질긴 도성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한옥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노 부부가 있는 방 안에 며느리가 들어가 찻상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5천년의 문화 축적이 꾸준한 계승의 줄기를 따라 오늘도 새로운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이 이룩한 이상형의 살림집이 이상형을 추구하는 많은 세계 현대 건축가들의 눈에 새롭게 비추기 시작을 했다. 집주인인 60대 남자가 마당에 자란 소나무를 손질한다. 지붕의 기와는 문양이 들어간 염악새와 부막새로 장식돼 있다. 전통 한옥의 옛 모습이 흑백 영상으로 흐르고 자막이 올라간다. 자막. 집은 그 터에 자연을 담고 사는 사람을 담는다. 산과 물, 바람과 함께 숨쉬어 온 한옥.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겸손과 담대함의 공간. 한 번 지으면 수백 년을 숨쉰다는 전통 한옥은 우리 얼과 품격을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다. 추억의 문화 영화 한옥의 매력 탐구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